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량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랍니다. 이유는 뭔지, 또 수출입 물동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어딘지 살펴보고요. 부산항은 상황이 좋았지만 정작 해운시장은 불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라는데 그건 또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대. 이게 어느 정도로 예측됐는데 이런 겁니까? 네, 부산항만공사는 2023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약 3.1% 증가한 2275만 TU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산항은 2275만 TU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사상 가장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이 TEU, 1TU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TU는 20피트, 즉 6m 길이의 컨테이너 박스의 규격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도로에서 보시면 긴 컨테이너 박스와 조금 짧은 컨테이너 박스,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실 텐데요. 예. 그중에서 짧은 컨테이너 박스가 1TU입니다. 1TU는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의 수를 세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면 긴 TU는, 그러니까 긴 박스는 2TU예요? 아니, 그거는 40피트고요. 그건 40피트라서. 예, FEU라고 합니다. 그건 FEU. 네. 네네. 올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연간으로 보면 역대 최대 실적.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275만 TU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061만 TU이고요. 환정 물동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214만 TU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다 아시겠지만 수출입 물동량과 환정 물동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출입 물동량을 살펴보면 수출 물동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수입 물동량은 전년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총 수출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출입 물동량은 총 0.7% 증가한 것으로 합계가 되고 있고요. 환정 물동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네. 수출입 부분에서는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총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가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환정 물동량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환정 물동량이라는 게 뭐지? 네, 환정 물동량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산에서 한국에서 미국을 가면 부산항에서 미국항으로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환정 물동량은 수출입이 되는 자기 국가가 아닌 제3의 항만을 이용하는 운송 방식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북미, 유럽 등 동아시아 경제권이 아닌 다른 경제권에서 동북아, 아시아로 운송되는 화물이 중국이나 일본 등의 목적 국가 항만으로 직접 운송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항으로 운송되어서 부산항에서 집화돼서 작은 선박으로 목적 국가의 항만으로 다시 운송되는 이런 화물을 의미합니다. 예. 이것을 이제 수입 환적 화물이라고 하고요. 예. 이 반대로 아시아 국가에서 부산항으로 다 모아서 부산에서부터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으로 가는 이러한 화물을 수출 환적 화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 환적 화물은 자기 국가 항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용적으로 저렴하거나 물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을 때 그 항만을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네네. 이것이 바로 부산항의 해상 운송 네트워크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높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정 물동량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집하해가지고 보내든가 아니면 여기서 온 거를 다시 이렇게 뿔뿔이 나눠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사실 미중 갈등도 그렇고 세계 경제라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환정 물동량이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항의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거의 0%였습니다. 그게 높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특히 성수기인 7, 8월에도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화물은 물론 환적 화물도 굉장히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가 지속적으로 주요 선사와 얼라이언스를 대상으로 포트 세일즈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산항 기항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부산 신항 국제터미널에 지분을 투자한 글로벌 선사인 MSC가 부산항을 북중국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환적 거점으로 그 기능을 바꾸면서 아하. 약 40만 TU의 물동량이 증가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MSC는 북중국 항만의 화물을 북중국 항물과 상하이항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이번에 저희 부산신항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부산항에 대한 항만의 포지션과 운영 전략을 개선했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부산항의 지경학적 위치 그리고 항만 경쟁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수출입 얘기도 했었는데 수출입은 주로 어느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부산항은 전 세계 150개 국가 500여 개의 항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은 거의 180개 이상의 국가와 무역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허브 포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부산항의 수출입 화물은 지난 3년간 평균 상위 20개 교역국 중에서 12개 국가에서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수출입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이고 특히 대중국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부산항 수출 물동량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었던 좀 증가가 예상됐었던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수출입 물동량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악재들도 많았잖아요. 어떤 악재들이 있었을까요?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굉장히 많은 악재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예. 우선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생산, 서비스, 소비의 감소가 전 세계적인 경제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무역 규모의 감소, 해상 운송 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부산항은 물론 전 세계 해상 운송과 항만 물동량의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IMF와 OECD는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측한 바 있고요. OECD는 중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한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자유로운 투자 생산 이동을 기반으로 했었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가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분리돼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특히 미국과 EU의 항만보안법과 공급망 실사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전, 보안은 물론 인권, 환경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산항의 굉장히 큰 리스크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항은 실적이 좋지만 해운 시장은 이제 불황의 장기화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부산항의 물동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진작 선사와 물류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 상반기 최고점을 기록했었던 전기선의 운임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고 전기선사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로 인식되고 있는 1000포인트 박스권에서 운임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초부터 운임이 소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지만 네. 낮은 해상 운송 운임은 선사의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항만 물류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즉 물동량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좀 해운 시장이 좀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했는데 어쨌든 부산항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보세요? 좀 내년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운 시장과 부산항이 큰 폭의 물동량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부산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 선사에 대한 서비스 확대, 물류 전략 개편 등을 유도하면서 항만 물동량 증가라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어렵다는 올해에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늘 뭐 예상한 게 그렇게 맞으면은 세상이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어쨌든 대단한 부산항이었습니다. 올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 우종균 교수였습니다.